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 위닝포인트의 김씨입니다. 오늘 이 씨가 독감이 아주 제대로 걸려가지고 오늘 출근도 못한 상황이라서 방송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혼자라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브리핑 다 마지막 브리핑까지 끝나고 올라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됐던 방송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씨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가 어떤 거를 해드려야 될까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어, 문의가 많으셨던 문의가 많은 아파트 쪽으로 문의가 많으셨던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그냥 답변 드렸었죠. 답변 드렸던 거를 이제 방송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이 너무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대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고객분들이 꼭 서울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전국적으로 퍼져 계시는데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실수요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질문 많으셨던 곳이 이제 울산 고객 많으시고요. 그리고 대구,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고 수도권 거주하시는 뭐 고객분들께서도 투자 때문에 또 이제 문의를 많이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경우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서울의 주요 일자리로 연결되는 파급력 있는 교통망을 보시면은 그쪽 내로 역사권 주변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말씀드리지만 서울 주요 일자리입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로 들어가는 강남, 여의도 그리고 이제 중구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이제 직결로 연결되는 파급력 있는 노선이면은 충분히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면은 이씨하고 할 때보다 더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할 줄 알았는데 긴장되네요.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 광역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의가 제일 많았었고 다른 지역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문의가 제일 많았던 울산광역시,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세 번째 인천광역시인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급등을 했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정도에 원래 울산광역시는 폭등을 했던 지역입니다. 폭등을 했던 지역이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혼자 하니까 짧고 굵게 울산광역시 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손님분들도 다 알고 그냥 물어보세요. 지역은 아예 딱 집어서 물어보시고 남구 괜찮습니다. 남구는 괜찮고 남구에도 뭐 많잖아요. 좋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 당연히 그냥 다 알고 그렇게 어떤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찝진 않겠지 어떤 아파트라고 찝진 않겠지만 다 알고 물어보시는 상태였는데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지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입지상으로 괜찮고 울산 내에서도 그나마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울산은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울산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울산이 폭등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가끔 계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울산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세요. 급등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들어가도 다른 지역 다른 데도 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굉장한 착각이시고요. 울산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 울산에서 평생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진짜 이건 그렇고 울산에서 사시는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뭐 부산, 뭐 해운대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입지 괜찮은 곳 아까 말씀드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머지 아파트 나머지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50만이죠. 250만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위성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만 바라보고 그 250만의 대기 수요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그 대구광역시 내에서 바라보는 곳이 딱 한 군데죠. 다들 아시잖아요. 수성구. 수성구를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구가 당연히 이제 비싼 거고요. 그리고 학군까지 다 몰려있는 상태고 대기 수요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수성구 말고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럼 좀 괜찮은 곳이 어디가 있냐. 그나마 받쳐주는 곳이 이제 수성구가 이제 이제 다 수요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받쳐줄 수 있는 데가 중구 정도. 중구 정도 보시면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구축 아파트 말고 신축 아파트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고, 대구광역시는 유일하게 그래요. 유일하게 위성도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바라보는 것이 괜찮다고 바라보는 곳이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수성구가 독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유지할 것 같은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도 인구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서울하고도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하고도 붙어 있는 곳인데 인구 300만이죠. 인구 300만에 서울하고 붙어 있는 곳이면은 당연히 뭐 울산, 뭐 대구 이런 데보다 당연히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수성구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인천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인구인데 인구라고 너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3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 곳인데 왜 집값이 싸냐? 서울하고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 인천광역시 300만 인구 중에서 한 70% 정도는 서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하더라도 서울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투자할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요를 제가 아까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인천에 사시는 만약에 예로 들어서 100명이라고 놓게 되면 인천광역시 인구가 그냥 예로 들어서 100명이라고 놓고 보시면 70명은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와 투자를 하더라도 서울에다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덜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괜찮은 데는 괜찮아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그 70%의 인구가 수요가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곳이 바로 송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송도가 갈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어, 판교에 살면은 나 성남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판교에 살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분당에도 나 정자 살아 이렇게 말을 하지 뭐 분당 살아 이렇게 말하지는 분 없고 동탄 경우에도 나 화성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동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인천 산다고 말씀 안 하세요. 송도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천 인구 300만의 인구가 바라보는 곳이 서울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송도 쪽으로도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죠. 근데 인천도 이제 송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송도가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들처럼 폭등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 물량이 아직 있잖아요. 공급 물량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더 오르진 않은 거고 공급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은 송도 역시 엄청나게 유망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수성구도 그렇고 울산광역시 아까 제가 남구 말씀드렸고 인천광역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광역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봉선동 유명하죠. 봉선동도 그렇고 거기도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대전에 같은 경우 둔산동 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의 둔산동 같은 경우에도 둔산동이 제일 비싸죠. 그 공통점이 광역시들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통도 교통망인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교통도 교통망인데 혐오시설이 없어요. 이곳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또 3번에 제가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부모의 입장, 내가 실수요의 입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예로 들게 되면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그 24시간 운영하는 그 유흥가라고 부르죠. 유흥가, 그 뭐 사창가 이런 혐오 시설들이 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서울에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6대 광역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6대 광역시에도 괜찮다고 입지를 말씀드렸던 곳들이 보시면은 그 혐오 시설들이 없습니다. 인천 그 송도 같은 경우에도 혐오 시설이 아예 없고요. 학군만 되게 좋죠. 학군도 되게 좋고 삶이 되게 쾌적한 곳이죠. 그렇고 교통망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여기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이씨가 있으면은 정리 굉장히 이씨가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일단 수요를 파악을 하고 혐오시설이 없고 교통망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파악하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시설 없는 곳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것들이 폭등을 했던 이유는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몰리잖아요. 실수요자들이 항상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몰렸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투기 세력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은 그 지역에 괜찮은 입지를 찾게 돼요. 그 괜찮은 입지를 찾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런 곳으로 이제 실수요자하고 투기 세력까지 몰리게 되면은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한번 이제 조정 기간이 오는 거죠. 빠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도 이게 나쁜 타이밍이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이게 또 갈아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워요. 조금만 보고 계시면은 아실 텐데 이게 제가 막 오늘 말이 잘 혼자 갑자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횡설수설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지금 PPT 정리해 놓은 거 요런 것만 이것만 딱 보시더라도 그런 지역만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광역시가 지금 뭐 6대 광역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곳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곳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방어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지 보시게 될 때는 혐오 시설 없는 곳, 수요가 꾸준한 곳 네, 이런 것도 혐오 시설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꾸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시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혼자 해서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겠고, 아, 얘 혼자 하니까 말 되게 못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얼른 이 씨가 쾌유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짧고 굵게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